대출이 필요한 분들한테 대부분 보험 사기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처음에 이제 급전 필요하신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뭐 대출인 줄 알고 갔는데 병원을 하나를 소개를 해주고 그 병원에서 보험을 일단 가입을 시키게 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주는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는 거죠. 이런 보험 사기를 피하기 위한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머니올라 스페셜입니다. 주제는 보험 사기. 그건 남의 얘기지 할 수 있는데 이 보험 사기는 결국 내가 낸 보험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2023년 한 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이 넘고 규모는 늘고 범행은 더 조직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건 자료와 뉴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디서부터가 사기인지 또 나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 박승호 부장, 보험사기 사건을 다뤄온 김경렬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사기조사부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일단 부장께서 좀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에 보험 사기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선량한 일반 시민분들도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더 바빠지시겠어요? 이런 사건이 많아지니까. 안 바빠지기를 바라는데 점점 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이 1조 1천억 원이면 체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인가요? 매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조 이상의 네. 지금 보험 사기 적발이 되고 있는데 보험연구원에서 사실은 보험 사기는 적발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적발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더 큽니다. 그렇겠죠. 그거를 감안하면은 1년에 8조 이상의 규모가 지금 뭐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다라고 하면 인당 15만 원이거든요. 전 국민이 인당 15만 원씩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4인 가족 기준이면 60만 원씩 내고 그렇게 있는 될수 셈이네요.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어떤 게 가장 많나요? 일단은 가장 많은 부분들은 사고를 조작하는, 그러니까 허위로 뭐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고의 사고라든가 또는 일부러 허위 사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서류만 잘 꾸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위험한 말상이네요. 네. 그 종목별로 보니까 자동차가 많다, 실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가 더 많습니까?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가 가장 많긴 한데 최근에 그 실손보험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발 직업, 연령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가장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는 30대에서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좀 직업이 없으실 걸로 좀 추정될 만한 60대 이상의 분들도 한 27% 정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연루하고 계시고요. 근데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10대, 20대의 보험 사기 연루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약간 이 보험 사기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뭔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범법자로 전락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막 범죄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히 실손보험, 그러니까 사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용보험 쪽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어가 어려운데 공용보험은 뭔가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악용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도 같이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수법을 쓸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게다가 강력범죄로 진화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판례들을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험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과가 처음에는 이렇게도 안 걸리네? 라고 해서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강도, 살인 이렇게 강력범죄까지 일어나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례별로 좀 살펴볼 텐데요. 공격수 구합니다. 수비수 구합니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SNS에서 사람을 모아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나눠 갖는 수법인데 영상 보고 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0명 가까이가 이 사기 행각에 가담했는데요. 사기 조직 총책은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라며 운전할 사람, 차에 치일 사람 등을 모집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달리던 자동차, 모퉁이를 꺾자마자 행인을 들이받습니다. 차에 치인 행인은 차량 위에 힘없이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이 남성, 영상을 다시 보니 차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데도 충돌 직전까지 가만히 서 있습니다. 마치 차가 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운전자와 피해자, 알고 보니 한패였습니다. 서로 짜고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냈습니다. 멀리서 직진해오는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의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고가도로를 빠져나온 차들이 합류하기 위해 차선을 많이 바꾸는 곳인데 본선 주행 차량이 우선이란 점을 노려서 일부러 속도를 내서 합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18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2020년부터 5년 동안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만 23억 원에 달합니다. 총책은 실제로 보험 관련 지식을 악용해 고의로 합의를 지연하도록 지시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편취하였고 경찰은 총책 4명을 구속하고 피의자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자, 공격수, 수비수 정확하게 뭡니까? 자동차 사고를 내면서 고의 사고를 서로 짜고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들이받는 쪽을 공격수라고 할 거고 반대로 들이받치는 쪽이 이제 수비수라고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이 인터넷상에는 굉장히 은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걸 그냥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디귿, 키읔, 그다음에 기역, 기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만의 언어들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단순히 이게 운전자만을 뭐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동승자까지 다 같이 연루해가지고 다 같이 모집을 해가지고 보험 사기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 층이 특히 취약하다는 포인트, 이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젊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뭐 좀 이득을 위해서 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빠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워낙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상의 SNS나 뭐 텔레그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한순간에 혹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적발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직접 그 운전을 하거나 뭐 부딪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나 권유만 해도 처벌이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24년도에 보험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기 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전 단계 이걸 형법으로 예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권유, 알선, 유인, 광고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나는 SNS에서 그냥 야 이런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소개만 해도 처벌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적발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사실 경찰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관계자들이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 나오게 되고요. 경찰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통신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IP 추적 이런 것도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누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는지, 뭐 누가 유인, 알선 광고를 시작했는지가 결국은 다 적발되게 되는 거죠. 이 대출이 필요한 분들한테 대부분 보험 사기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한번 적발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급전 필요하신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대출인 줄 알고 갔는데 결국은 갔더니 병원을 하나를 소개를 해주고 그 병원에서 보험을 일단 가입을 시키게 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주는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준 브로커는 받은 보험금의 30%를 수수료 목록으로 챙기는 이런 사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보험 사기를 피하기 위한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꽁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돈을 벌거나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번 정도는 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는 자동차 보험 케이스인데 그 저희 유명한 한문철 진행자분이 진행하는 TV처럼 많이 영상 많이 봤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요새는 블랙박스랑 CCTV가 많아서 어설픈 조작은 다 걸린다는 얘기인데 한번 영상 보고 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남성으로 무려 22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도로. 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이동합니다. 뒤를 따라가던 다른 차량. 앞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주차장을 서성이던 한 남성. 후방 주차를 하려는 차에 갑자기 몸을 던집니다. 회사의 로비에서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뺑소니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키워서,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고. 경찰은 일부러 사고를 당하는 방식으로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서울, 경남 등에서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대 국적의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역주행, 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사용됐던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피의자는 사고 이후에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음 범행에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 관광비자로 처음 한국에 들어왔고 2018년 12월부터는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쓰는 외국인이 법규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상대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유명 해외 명품 옷이나 신발 등을 입고 있어서 부유한 외국인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 사람이 설마 사기를 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이 외국인 남성을 보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한국인 등을 찾아 입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자,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음주운전자 약점 잡아서 합의 유도하는 건 참 오래된 수법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약점을 잡아서 합의를 유도한다고 모두 보험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의도적으로, 여기서 의도라고 하면 고의라는 영역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보험금을 노렸다면 그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보험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술 냄새가 나네? 이래서 이걸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보험 사기는 아니네요. 그 네, 부분은.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보험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고 유형이 되게 의도적인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 안 하고 합의를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기범들은 바로 그 점을 악용을 하는 거죠. 약점이 있으니까 빨리 합의를 봐라,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보험 가입할 때 갱신할 때 보면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영업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걸 속이는 것도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험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나 보험 약관에서는 고지 의무, 즉 어떤 용도로 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냐라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고지 의무 위반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 사고 내용에 대해서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두 개가 결합해서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고지를 해주시는 게 저 늘 필요합니다. 고민되는 게 취미 생활 뭐 이런 거 적을 때 산악 자전거 이런 거 나오면 한번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탔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사실대로 기입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워낙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적발이 좀 수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각 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CC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보험 사기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자동차 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어디서나 보험 사기는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적발이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적발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만 가지고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AI 기술도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AI까지 도입이 네, 되는군요. 그런 가지 도입을 해서 저희가 보험 사기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에서도 봤지만 그 시선 처리 같은 거, 그 공격자 수비자 중에 수비자의 시선 같은 게 네. 차가 오는 걸 보면서도 안 피하고 뭐 이런 거는 AI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내려고 하면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고의사고 같은 경우는 회피를 안 하고 일부러 갖다 들이받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영상에서 판독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사고가 딱 나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내가 억울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성급하게 그러니까 합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찰에게 먼저 이제 신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그 블랙박스 화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원본을 잘 좀 확보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현장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사고의 전문가 분들이니까 그분들께 정확하게 사고의 경황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SNS 모집형 그리고 자동차 사고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보험 사기는 큰 조직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이라는 유혹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더 현실적인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병원 이용하시는데 병원에서 서류를 이렇게 써줬다 또는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알려줬다라는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처벌은 얼마나 센지 2부에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기 조사부 참 무서운 분 같은데 적발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해서 적발의 그 단초를 잡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그간에 내가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했는지에 관한 부분들 이력들이 다 뜹니다. 두 개를 다 매칭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한 점들을 이제 뭐 발견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경찰 수사로 넘어가면 그냥 보험회사의 데이터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요. 건보공단에서 나중에 그 병원 쪽으로 요양급여라고 나가는 급여 이것까지 다 한 번에 같이 이걸 보게 되거든요.